여러분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소비자의 이성을 공략하시나요? 감성을 공략하시나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고객은 언제 구매에 만족할까요? 본인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느낄 때일까요? 아니면 감성적으로 즉흥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느낄 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우선 죄송합니다. 왜냐고요? 질문 자체가 제가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서 유도한 질문이잖아요. 누군가가 고객, 서비스, 세일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정답이 정해진 것처럼 말을 한다면 도망치세요. 사기꾼이에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답은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면을 끄시면 안 되겠죠? 어떤 고객들은 꼼꼼하게 따져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어떤 고객들은 그냥 마음에 꽂혀서 기분에 따라서 비싼 물건을 그냥 확 사기도 해요.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성향, 상황, 가치 등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날에는 몇백 원 차이도 허용하지 않겠다 하면서 막 최저가를 막 검색하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깐깐하게 소비하지만 어떤 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을 무턱대고 그냥 사버린 적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무지만 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극적이고 과장된 허위 정보가 판을 치는 요즘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차곡차곡 내실을 다져서 지금처럼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해 주실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세일즈를 단순히 말하기 스킬로 고객을 현혹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만 믿으세요 하면서 관계로 인맥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알고 계시죠? 뭐 거래를 할 땐 아는 사람하고 하면 더 불편해요.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말하기도 껄끄럽고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경우가 많던데요. 이제 그런 거 안 먹혀요. 요즘 고객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상품 좋아요. 여기가 가장 싸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고객들은 바로 휴대폰을 열어서 가격 비교하고 팩트 체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판매하거나 안내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고객이 그 상품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고객보다 먼저 충분히 파악하세요. 늘 최신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찾아보면서요. 고객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왜 여기는 인터넷보다 더 비싸죠? 라는 고객의 반문에 설마 낙담하고 그럼 거기 가서 사세요 한다든지, 무시하면서 그런 거 주문하시면 안 돼요 한다든지, 당황하면서 그건 저희가 그러니까, 혹은 무지성으로 그래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건 아니시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믿고 거래할 수가 있겠어요? 고객님 맞아요. 고객님께서도 보셨군요. 혹시 최저가 땡땡이라고 써있는 그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혹여나 고객님들께 손해가 갈까봐 정말 더 저렴하고 동일한 제품이 맞다면 본사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알아봤거든요. 같이. 고객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라면 더더욱 우린 늘 더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대비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정보라면 바른 정보를 주고, 고객이 알지 못하는 다른 혜택이 있다면 고객님 매장에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별도의 적립금을 드리기 때문에요. 프로모션에 적립금까지 해서 더 저렴한 상품을 매장에서 구입하시고요. 온라인 혜택이 좋은 것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비교해 드릴까요? 같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내 상품, 내 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숙달된 전문가가 되어서 믿을 수 있는 거래로 만족을 느끼는 소비자는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죠. 그냥 팔면 되지가 아니라 내 상품 또는 내 서비스를 최고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해 나가는 영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라는 건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또는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세일즈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 관심도 없는 쓸모없는 정보를 제공해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느끼게 하는 비전문가가 아닌 도움이 되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하고 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신뢰하고 다시 찾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따라 저 유독 잔소리가 좀 많은 느낌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유연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유연함의 구분은 고객의 성향, 상황, 상품군에 맞춰서 채널도 다각화하실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 대화할 때 이성적 또는 감성적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매너나 문자, 텍스트 상담, 대면할 때 비즈니스 매너 등 우리가 계속 알고 공부해야 할 게 엄청 많아요. 그 정보 다 어디 있어요? 제 채널에 있잖아요. 그쵸? 오늘 소비자 공략하는 메시지 전달법으로 이성과 감성으로 전달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해주는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감성적인 메시지는 주로 고객의 경험이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레스토랑, 럭셔리, 뷰티, 여행 상품 같은 경우가 효과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객님 특별한 날이라면 단순히 식사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순간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 선물해 주세요. 같이 고객의 감정과 순간을 강조하면서 고객이 느낄 만족감을 강조할 수 있죠. 고객님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번 시즌 한정판 디자인이니만큼 트렌디한 고객님께 유독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요. 이 멘트 역시도 고객의 개성이나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 한정판이라는 희소성도 강조하는 감성적 메시지이죠. 비용이나 스펙, 설명보다는 고객이 더 구매하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인 것입니다. 반면 이성적 메시지는요. 논리적이고 정보 중심의 결정을 요구하는 기술 제품, 금융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정말 중요한데요.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양, 가격, 기능 등 명확한 증거와 실용적인 장점을 제시해 주어야 해요. 예를 들면 이 약은 48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고 하루 한 정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같이 건강제품이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신뢰를 주게 되죠. 이때 약의 색깔이라든지 예쁘고 목 넘김이 편함 같은 요소는 구매 의사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품이 감성적 또는 이성적 접근 중 하나로만 고객들에게 어필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상황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1리터당 20kg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공략한 메시지죠? 맞아요. 이성이에요. 자동차 구매자들은 여비, 가격, 안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친환경적이다라는 감성 메시지보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같은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고객이 감성적 요소에 더 반응을 한다면 세일즈 포인트는 다르게 전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감성적 요소는 뭐예요? 디자인이나 간접적 경험이나 브랜드 가치일 거고요. 이성적인 것은 연비, 안전, 비용 등이 되겠죠. 자, 느낌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고객의 관심이나 반응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다짜고짜 상품 설명을 와다다다다다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유형 또는 패턴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찾으세요. 혹은 고객을 관찰해서요. 어떤 것에 보다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야 하죠. 만약에 고객이 계속 가격택만 꺼내봐요. 아마도 가격이라는 이성적 요소가 더 중요한 분일 거예요. 멀찌감치해서 훑어보고 공통 색상이나 디자인에만 자꾸 멈춰봐요. 아마도 감성적 요소에 관심이 있는 분일 거예요. 또 고객의 대화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말로 고객이 일행과 맞아, 땡땡 성분이 있는지 꼭 보라고 했어 라고 친구와 대화를 한다면 성분 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인 거죠. 이렇게 고객이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예측해 보시고 만약 예측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섣불리 제안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고객님 제품을 선택하실 때 주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디자인 같은 취향적인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 기능이나 가격적인 혜택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로 나눠져서요. 제가 고객님께 이왕이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히나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실 때 데이터나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서 설명한다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앞으로 10년간 원금이 얼마씩 늘어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점점 늘어나는 막대 형식의 그래프 형식을 보여주면 훨씬 더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고객이 자신의 미래 자산을 시각화하고 더 쉽게 상상하도록 돕기 때문에요. 고객은 숫자나 이자율이 그려진 그래프를 통해서 이 상품에 투자를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미래의 혜택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현재의 결정을 더 쉽게 만든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유명한 경제학자의 말이에요. 즉 데이터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그래프의 레이아웃이나 색상으로 고객의 감성적 공감을 끌어내는 게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공략하는 효과적인 전략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됐을 때 고객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려면요. 이성적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와닿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거나 상상할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감성적 메시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화된 정보로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요즘 경험, 체험, 휴먼 터치 등 오프라인 경쟁력의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객의 성향, 상황, 상품군에 따라서 유연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와 가치를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고객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전문가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세일즈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죠. 고객에 맞춰서 다채로운 메시지로 유연하게 접근해주세요. 저도 다각도로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